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국민혁명당 12대 정책 중에서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통일을 이룬다라는 그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먼저 그 사회를 오늘 맡았습니다마는 12개 과제 중에서 저도 그 10번째 과제의 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10번째가 민간 세계교민청, 세계기독청과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류로 세계문화를 주도한다라는 그런 10대 정책의 그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는 그 본 팀장은 우리 그 북한 자유 해방을 위해서 정말로 그 헌신하시는 투사님입니다. 북한에서 이 한국에 이제 넘어오셨고 지금 박상학 선생이 이 팀장이지만은 오늘 제가 그 진행상 일단 임시 사회를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먼저 저희들 그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북한입니다. 북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 국민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되고 자유 통일을 이룩해야 되는데 그 자유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책으로서 없어진 지가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이 좀 드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북진통일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승공통일, 반공통일.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날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그것이 정책이 없어지고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정부 밑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경험마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혁명당은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통일을 이룬다. 이것은 어떤 혁신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남북한 8천만 모든 동포한테 주어진 사명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이런 목표로 이런 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 앞에서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를 위해서 북한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한국 전쟁 이후에 휴전선이 완전히 탄탄해진 다음에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우리 그 탈북 투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세 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이 통일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북한 정권의 멸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작동시키고 그러는 의미에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실 분들이 제 옆에 강철환 대표님입니다. 강철환 대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끝에는 정성산 감독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박상학 이분은 뭐 정말 세계적인 파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인데 이 세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우리 그 강철환 선생부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북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전차로 이렇게 한국에 넘어오게 되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희망이 뭐다 하는 것을 뭐 자기를 과시하면 좋습니다. 예.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한숨 돌리고 그리고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철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92년도에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제일교포 출신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청년 핵심 간부로 계시다가 이제 북한에 갔고요. 할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몰리면서 할아버지는 이제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되셨고 저희 가족은 이제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서 저는 이제 10년간 이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폭로했고요. 2005년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과 제가 면담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그 북한 인권 정책을 완전히 이제 아주 강경하게 바꾼 그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저희가 한 11년간 그 기자 생활을 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북한은 제가 대학을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북한 전략센터를 운영하면서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10년째 지금 보내고 있고 최근에 제가 하도 저도 이제 좀 화가 나고 또 이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정권은 망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됐고 작년부터 이제 강철한 TV라는 이제 유튜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강철한 대표님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소개하셨는데 네. 토론을 하면서 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산 대표님, 감독님. 네, 그 정성산에 대한 프로필은 네이버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제 평양에서 69년도에 태어났고요. 이제 그리고 94년도군요. 94년도에 김일성 죽었을 때 이제 그 남한 방송을 듣다가 제가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노동연대라고 합니다. 북한은 8.15 사리온에 있는 노동연대 끌려갔다가 재판을 받고 다시 노동연대로 가는 도중에 차가 굴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95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영화대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95년도에 와서 이제 96년도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용영학과 입학을 했고 그리고 저는 당시에 96년도에는 이제 임건택 감독님의 연출부 생활을 첫 시작으로 충무로 생활을 시작을 했죠. 이제 그리고 아마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쓴 시나리오가 아마 쉬리 각색을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JSA 그다음에 KBS 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 뭐 5,000배의 전설 그다음에 실미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많이 했죠. 영화는 그리고 양강도 아이들이라는 영화로 감독 데뷔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제 박상학 대표라든지 강철한 대표가 도와줘서 2006년도에 뮤지컬 여독 스토리 그 이후에 뭐 평양 마리아 위대한 쇼 뭐 많이 했죠. 지금은 정성산 TV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아라 TV 좋아요, 알림, 구독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유튜브 정성산 TV를 하고 있으면서 또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2014년도에 김정은이가 하도 중국 공산당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핵실험을 해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김정은이를 암살을 하려고 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70부작 드라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작됐어요. 7월 초부터.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제 대만이나 영국이나 일본 관계자들과 지금 드라마 만들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기대했던 자리입니다. 이충근 박사님도 워낙 제가 존경을 하고 정강원 목사님 뭐 더 말하면 잔소리고 더군다나 오늘 국민혁명당의 북한 관련 어젠다를 좀 이렇게 설파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여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학 대표님. 예,
이제 금방 이제 우리 강철한 대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 제일교포 출신입니다. 한덕수라는 그때 조청년 한덕수의 선전선동에 속해서 북에 가면 세금도 없고 대학도 무상으로 보내고 인민이 낙원이다 해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961년도에 그 북한으로 이제 북송됐죠. 저는 북한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저는 백두산 가까운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잘했나. 그래서 저 평양의 김체 유니버시티에 그 최신학부 무성과를 전공했고요. 네, 유명하죠 북한에서. 근데 갑자기 제가 뭐 여기 서울에 솔직히 오게 된 건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강철한 대표라든가 정승상 감독처럼 자기의 신념과 의지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는 제가 그때 그 서울대학교 모바일 연구소도 있었고 어느 날 열심히 서울대학교 모바일 연구소 다녔는데 저 이제 제가 우리 그 강 대표는 나이도 같고 친구거든요. 강철한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도 그때 총각되니까 잘 놀아다니고 야 이제 저 평양이 쟤들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너무나 모르고 북한 이민이 곧 겪는 그런 이제 21세기의 가장 비참한 그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걸 우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이제 모바일 연구소 다닐 때인데 강철한이하고 아니 내가 서울대학교 다니면은 월급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신 겁니다. 그래 난 나왔다가 졸지 우리 와이프인데서 얼마나 돼지게 욕 먹었는지 한 3, 4일 울면서 왜 그 좋은 회사를 간뒀느냐. 지금 후회는 안 합니다. 이게 친구 따라 동지 따라 끝까지 간다고. 옆에 이제 우리 정상 감독도 이제 얘기했지만요. 여기 지금 나와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정 감독 말처럼 네이버 들어가 보면 이제 뭐 많이 나오겠죠. 특히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같이 이야기하는 강철한, 정선산 이 두 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탈북자 3만 5천 명 탈북자 중에서도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2,500만 북한 이민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고요. 오늘 같이 여기에 또 너아라 TV 특히 이제 국민혁명당에 이런 우리를 이제 초청해 주는 데서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정강근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국민혁명당이 정책 정강의 두 번째 슬로건을 건 게 뭐냐면 북한 이민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김정은 3대 수령 세습독재를 그게 붕괴시키고 또 그걸 위해서는 북한 정보원을 설립해 갖고 우리 탈북자들이 거기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과 사명과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엄청난 그런 임무를 주셔 갖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국민혁명당에 또 우리 탈북자들도 만든 당이 있습니다. 남북통일당이라고요. 협력해 갖고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일단은 종식시키는데 우리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 일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북한에서 참 넘어오신 이 세 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제가 좀 우리말로 이어서 젊은 친구들 말로 자뻑을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좀 부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철한 대표는 제가 지금 강철한 대표의 이 유튜브를 봅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이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신뢰성이 있고
지금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가장 그 따끈따끈한 그런 뉴스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은 그 강철한 TV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짧게 하기 때문에 보기도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그 동포를 얘기합니다. 동포. 그래갖고 왜 한국은 미국하고 친하냐 말이지 동포가 더 중요한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 동포를 강조하는 그 북한 집단이 제1교포들을 참 꼬셔가지고 우리가 그 한국 현대 정치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북송될 때 참 우리가 그 일본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 세계 어느 자유국가가 국민들을 공산주의 사지로 몰아넣는 나라가 일본 말고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일본하고 감정이 나빴는데 그 감정이 더 나쁘게 된 그런 그 직접 피해자 우리 강철환 선생하고 그리고 박상학 이 두 분이 전부 다 제일 교포였다가 간 피해자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같은 동포를 북한에서는 제일 교포를 째포라고 합니다. 째포. 아주 그 비하하는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을 차별하고 이러는 집단이죠. 일본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맛을 본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적대 계층으로 만들고 있는데 강철환 그 대표는 그 요독 수용소에서 잡혀 있으면서 정말 이유도 모르고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썼습니다. 수기를. 우리말로는 수용소의 노래라고 나와 있죠. 그 영어로는 평양의 어항이라고 돼 있는데 그 평양의 어항이라는 그 영문으로 된 것을 그 아들 부시 미국 43대 부시 대통령이 보고 참 너무나도 감동도 받고 이런 세상이 지구에 있구나라는 사실에 분개한 나머지 우리 그 강철환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 북한에 대한 그 인권 정책,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참고로 2014년인가 그 부시 대통령 박물관이 그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그 사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에 그 아주 멋있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그 뭐 자료 수집차 또 관광차 갔다가 그 부시 대통령이 강철환 대표하고 이렇게 그 서로 악수하고 있는 큰 칼라 사진을 이렇게 그 복도에다가 걸어놓은 걸 보고 참 감동도 받고 그래서 내가 그 큰 사진을 좀 찍어다가 우리 그 보내준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정성산 대표는 제가 이 요독 스토리라는 이 뮤지컬을 봤는데 저는 뭐 그 정치학자로서 그 마음이 아주 삭막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서 보는 내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우리 일가 친척이고 우리 정말 우리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위에서 얼마나 뭡니까? 자동차 타고 하면 2시간도 안 걸리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그 절절하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우리가 분노한 것은 우리나라 그때 막 홍수 나는 날 밤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바로 이 요독 스토리가 아니라 무슨 뮤지컬인지 다른 걸 봤습니다. 근데 요독 스토리 같이 우리 국민들이 다 봐야 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 집권층들이 그 당시 집권층들이 2006년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인이 소개하면서 이 쉬리도 만들었고 실미도도 만들었고 양강도 아이들이라는 이런 작품들을 전부 만드신 분이라는 저도 이거는 몇 가지는 놀랐습니다. 이런 그 대단한 분이 지금 앞으로 그 한국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또 정성산 대표께서는 그 유튜브 강철환 대표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성산 TV도 아주 재미있게 보는 즐겁게 보고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할 뿐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그 데이터를 얻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건방지게 북한 연구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말이죠.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그럽니다. 노스코리아를 쳐다보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온 북한이 공식으로 나온 발표한 자료들이 너무나 엉터리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방법을 못 쓸 때는 그냥 북한을 쳐다보는 사람들에 불과한데 우리 그 정성산 대표라든가 강철한 대표가 이 말씀으로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는 우리가 노스코리아 워처 북한을 바라다 보는 사람으로부터 한 단계 뛰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근 대표는 제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우리 그 교회를 같이 다니고 그래서 자주 만나는 편인데 정말 그 작은 거인입니다. 체격도 작지만은 용기가 보통이 아니고 북한의 그 삐라버리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그것은 뭐 당연히 북한 사람들한테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해야만 한 일입니다. 그것을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굴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그 북한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그 미국도 다녀오시고 미국에 있는 그 인권 단체들이 이거 그냥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알리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거 제가 본인들이 너무 자신을 조그맣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도 북한 출신이거든요. 여기다 평양 사람도 있고 뭐 한경도 사람도 있고 그러신데 저는 그래도 이분들보다는 행복한 게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6.25 때 1.4 후퇴 때 북한을 떠나서 저는 뭐 대한민국에 와서 태어난 그래서 뭐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북한에서 살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고생한 세대죠. 우리 어머니가 웬만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니다. 말을 안 해요. 너는 공부도 많이 하고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박정희가 대통령인데 내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앞에서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랬다가 정말 어머니한테 박살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너가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살아보지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북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야단을 제가 이제 머리가 큰 다음에는 처음으로 야단을 맞았는데 오늘 그런 북한의 내막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를 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략이 있어야지 또 통일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전략을 쓰고 어떤 방안을 하면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 토론입니다. 직접 몸으로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 논문을 쓰지 않아도 하실 말씀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우리 강철한 대표께서 북한의 지금 현 사정이 어떻고 최근에 또 소식도 아는 거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뭐 해주시죠. 시간 뭐 구애받지 마시고 예. 뭐 형식도 구애받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뭐 한 25년 넘게 살았는데 북한의 현실은 이제 팩트가 있습니다. 뭐 이런 딱 팩트가 있는데 지금 세 가지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좌편향된 학자들이 만들어낸 북한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종북 세력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가짜 북한 그리고 이제 실제 북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실제 북한을 보지 않고 학자가 만들어낸 북한, 종북 세력이 만들어낸 북한을 놓고 대북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북한의 김씨 왕조와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밤낮 대화만 하고 밤낮 뭐 했지만 모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뚝기기만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제대로만 했더라면 이미 김씨 왕조는 20년 전에 사라졌어야 될 정권인데
북한 내부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현재까지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94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그 영변 핵기지를 폭격하려고 할 때 김영삼 정부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사실 그때 빌 클린턴이 북한을 폭격했더라면 이미 북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1차로 잘못된 정책이었고 두 번째는 김대중 정부가 집권해서 그 전에 이제 황장엽 비서가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그냥 내버려두라. 그리고 북한이 달라고 요구할 때는 항상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 이제 도와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싹 무시하고 이른바 이제 묻지마 포주기를 해서 소위 김정일 정권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났던.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쓸데없는 포주기를 해가지고 북한 인민들에게 그 고통의 연장을 시켜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북한에 매수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몰라서 했던 측면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을 보니까 이 정권은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고도 다르다. 성격이 다르고 또 이제 그 대북 정책도 이거는 완전히 무슨 그 약간 종놈, 제가 속된 표현이지만 종놈 같은 이제 그런 자세인 것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북한 편에 소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냅니다. 이거는 중국 공안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왜 보냈냐? 이거는 김정은 정권이 지금 당장 지금 붕괴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모든 북한 인민들이 떠나고 싶어합니다. 북한을 해상이든 북중 국경이든 떠나고 싶어하는데 자 남쪽에 가봐야 김정은 장군이 달라고 하게 되면 보내준다. 이걸 실제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지켜보는 북한 인민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정말 이건 분통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분노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말살을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데 자 오늘 바로 엊그제죠.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정은의 사치하는 거를 우리 인정해주자. 뭐 아까 정 감독이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북한이 그 무슨 남북연락사무소인가 그 폭발을 하고 나서 사과 한마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훈련을 안 해주면 북한이 핵무기를 뭐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장이 이 정도가 됐으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갈 때까지 갔다. 근데 다행인 것은 현재 북한 내부의 김정은 정권이 한국보다 더 지금 나락으로 갔기 때문에 못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보건대는 북한의 최대 리스크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어떤 수준이고 어디까지 봤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늘 이제 김정은을 대변하다 보니까 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20kg 빼가지고 이제 뭐 멀쩡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멀쩡한 사람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겨우 지금 나올 정도이고 외부 행동 그 활동도 못 하고 딱 실내에서만 이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한두 시간씩. 최대한 지금 김정은의 생명 건강 리스크를 덜 비치면서 건재하다는 것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김정은의 건강이 매우 위급하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한번 사망설이 나왔고 근데 그 사망설이 뭐 살아있으니까 지금 틀린 거라고 그러는데 사망에 준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는 김정은이 지금 저희가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그 장성택을 죽이고 나서 그 심장 신경증에 걸린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신경증이라는 것은 그 병의 유래가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병사들이 하도 극한 공포 속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이 심장 이상 기능이 오는 것을 미국의 닥터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제 만든 병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장성택과 그 일당들이 김정은을 거의 목숨을 뺏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까지 몰고 갔으니까 얘가 이제 무서우니까 반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절멸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심장 신경증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김정은이 하는 게 뭐냐면 무자비한 살육을 합니다. 뭐 자기 고모부는 물론이고 뭐 김경희도 죽이고 뭐 현영철이 리용호 뭐 자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자, 죽일 때마다 그 악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폭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안 하니까 건강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 정 감독도 잘 알고 있지만 김정은의 그 당뇨 수치가 300을 넘었다는 그런 말이 지금 있습니다. 거의 뭐 컨트롤이 안 되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심장 신경증에 뭐 또 다른 병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다이어트가 안 되니까 그 중국의 의료진이 비밀리에 이제 평양에 진입해서 그 위절제 수술을 했다는 이제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의 그 이 건강이 최대 리스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북한의 국경 봉쇄라든지 이 과도한 봉쇄죠. 코로나가 무슨 뭐 북한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이건 무슨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국경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 지금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지금 거의 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저는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돈을 대주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징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지금 이 한국 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2,300만의 북한 인민들이 이젠 김정은 정권이 이제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서포터즈가 돼가지고 지금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말 이 한심한 꼴을 더 이상 언제까지 봐야 되냐.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그 강철한 대표가 이 전달해 준 말씀은 그 북한을 연구하는 그 정말 학자들한테서도 나오기 힘든 그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그 좌편향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그림 그리고 종북 세력이 또 꿈꾸는 그 허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데이터에 의거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뭐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 가지 그 뭐 아주 이 정리를 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은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웬만한 데서는 정말 그 정보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나온 그 자료를 봤더니만은 그 오공단 박사라고 이제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 시민이 되신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은 김정은이가 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뺐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굶어 죽는 나라의 지도자는 살을 뺀다는 것 자체가 그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모든 것이 그 핵심이 돼야 되고 지도자가 하는 일은 다 옳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런답니다. 국민들이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는 데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수척해졌다고. 뭐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 지도자가 다이어트 했다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이죠. 이건 뭐 학술 회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강철원 대표께서 한번 그 말을 그 대답을 주기를 원하는 그 작은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폭격을 하려고 그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다. 그때 우리나라 국방장관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했으면 했었는데 예. 많은 그 핑계는 뭐냐. 그러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뭐 그랬는데 예. 그때 상황하고 또 지금 북한 군사 상황 이런 거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94년도 때는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도 변변치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핵 개발은 초기 단계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격을 해도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식량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이 아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민군 전용 군단까지 그 영향을 주면서 이 전용 군단의 그 군단들이 배급이 안 되고 인민군대가 영양실조 군대가 되고
이게 총체적으로 북한이 해체가 된 상태에서 미국의 CIA가 북한을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않으면, 지금 이 끊지 않으면 살아남아서 핵은 반드시 가질 것이다. 이거는 북한의 김씨 왕조가 일관되게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잠깐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목표는 핵무기 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때리려고 했는데 이 김영삼 정부가 정말 제가 보건대는 정말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냉철한 판단과 결단력만 가졌으면 그때 때려가지고 핵무기를 완전 원천적으로 이제 없애버리면 그때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를 놓친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북한이 아시다시피 뭐 몇 차례 핵실험도 했고 뭐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ICBM을 지금 뭐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북한의 그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은 현실화가 된 거죠. 근데 현실화가 된 것에 가장 그 책임은 누가 되느냐? 저는 한국 정부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예,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기회를 놓쳤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 또 뭐 북한 그 현황이라든가 지금 그 북한의 문제점들 우리 그 정성산 감독님께서 조금 뭐 더 부연하실 말씀 있으면은 부연을 해주시죠. 예,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산 TV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김정은이가 좀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이가 있어야 제가 광고료를 받아 먹으니까. 예, 그리고 김여정이도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예. 또 작년도 이맘때쯤 아니지. 작년도 이맘때쯤에 평양의 그 중앙당 소식통, 그러니까 과장급 정도 소식통에 뭐 길지도 않습니다만 A4 용지 한 반장 정도의 정보를 받으려면 한 못해도 $1,000는 줬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한 50달러, 100달러만 줘도 줘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너무 잘 알 터인데 우선 인공위성 전화 기계가 굉장히 싸졌어요. 기계값이. 중국 거는 엄청나게 싸졌어요. 뭐 한 대당 1,000만 원 하던 인공위성 전화가 뭐 지금은 뭐 200~300만 원이면 사니까. 그리고 인공위성 그 수신료라고 전파료라고 해야 되나? 사용료. 그것도 엄청 싸졌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은 뭐 이 노트텔을 떠나서 USB 뭐 스텔스 USB까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조선족 동북 삼성의 조선족 동포들이 제 정성산 TV나 강철한 TV 나오잖아요. 당일치기로 녹화를 해가지고 USB 해가지고 북한에 팔아먹어요. 그 엄청난 장사 되거든. 제목을 또 그럴듯하게 하지. 김정은이가 죽었다. 정성산 TV. 딱 이래가지고 알고 내 안 죽었어. 제일 그런 강명도 TV를 또 많이 팔아먹더라고. 강명도에는 현송월이가 김정은이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되게 추잡한 이야기들.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예요. 뼛속까지. 이제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이미 한류와 계산, 그러니까 달러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본주의에 이제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북한의 MZ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 얘는 김정은이에 대한 로열티가 없어요. 일단. 충성도가 없어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애들이.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불과 3일 전에도 평양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정은의 유고, 물론 7월 2일 날 38로스는 김정은이의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까기, 그걸 이제 분석을 했어요.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38로스가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두 번째는 지방 흡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에게 지금 건강 문제는 뭐 강철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뭐 심장 문제도 있고 당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거는 지방 흡입 수술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지방 흡입 수술을 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위절제 수술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38로스가 강조한 건 뭐냐면 김정은의 뇌예요, 뇌절중. 그거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에 뭐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라고 하는 건 수치가 나와가지고 조절이 가능하지만 뇌절중은 한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는 김정은이가 당장 유고가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김여정이가 통치를 하겠죠. 엄청난 그 권력 투쟁이 있겠죠. 더군다나 북한을 본질적으로 봐야 되면 뭘 봐야 되느냐면, 북한은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깡패, 마피아의 마피아라고 봐야 돼요. 그 마피아가 존재하려면 뭐죠? 돈입니다. 북한의 39호실이라든지 뭐 38호실은 없애버렸으니까 지금 북한으로 해마다 들어가던 강물을 팔아먹어서 들어오던 소위 30억 달러의 돈이 완전 동결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이러한 달러 제너레이션이 점점 더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이게 뭐냐? 지금 돈주들도 달러를 다 묶어가지고 비닐봉지에 꽁꽁 싸가지고 바닷물에 다 숨겨놨어요. 자, 무조건 잡아가니까 이제 어떡하든. 그러니까 달러가 말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북한은 뭐 달러니까.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정강훈 목사님께서 정말 100년, 1000년에 한번 나오실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위인이 있다면 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순신도 있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뭐 신이 선택한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사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적으로나,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뭐 정말 신이 선택한 사람이죠. 정강훈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가장 완벽하게 침례교적인,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정리한 분은 저는 처음 만났어요. 저는 정강훈 목사.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떤 게 떠올려지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가 2021년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하나님한테 전도가 된 사람보다 사실은 70년 만에 망한 공산주의, 소비에트에 가입된 공산당원이 더 많거든요. 그게 지금 중국 공산당인데, 실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을 잘 배워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이 크게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FTA를 받아들였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열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미국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를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거는 소비에트를 망하게 한 거거든요. 소련을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소련을 망하게 한 본질적인 게 뭐냐? 지금 국민혁명당의 공약에도 나오는데, 그냥 우주전쟁을 스타워즈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폴로라든지 그 당시 미국의 스타워즈 로켓 쏘아 올린 건 쇼가 많았어요. 가짜도 많이 쏘아 올렸어요. 결국은 그 레이건 대통령의 전 세계의 공산당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소련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 전략이 완벽하게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면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통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물며 각 나라의 이 커뮤니티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레이건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 대통령, 나아가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을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하는 분이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물며 몇 년 안 됐어요. 5년, 그렇죠. 5년 전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국정원과 같이 했던 그 북한 관련 북한 고위급 그 부서는 아예 국정원의 대북 부서는 공작 부서는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다 어디를 가느냐? 전혀 관계가 없는 지방. 저는 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공정성 내지는 팩트 때문에 북한 정보를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북한 정보를. 지금 북한은 어느 정도냐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요. 뭐 제대군인 정도인데 돈만 주면 김정은이 까겠다. 속된 말로 주석궁 돈만 달라. 동상 돈만 달라. 이거는 탈북민들의 소식통이 아니라 조선족을 통한 그 평성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 평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또 당중앙위원회 뭐 최고인민회 대의원, 뭐 대략 한 3만 명 정도라 그래요. 그 최고인민회 대의원이나 그 간부들.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위원이면 얼마 7명, 8명, 뭐 4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머지 중앙당 뭐 국장급이 또 한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월급을 못 받는 거야 이게. 아니 월급은 줘요. 북한 돈으로 몇만 원씩은 줘. 근데 1달러가 북한 돈 5천 원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정강원 목사님이 박상학 대표를 잘 봤다고 봐요. 자, 이제 시대는 어떻게 변해갔느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최병덕 씨 스토리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에 제일 많이 보다듬어 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서북청년단 그 광복 이후에 황해도하고 평안북도에서 지주 자본가 아들들 내려온 사람들 이 서북청년단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케어도 해주고 많이 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김일성의 공산당에서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딱 포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호위한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거든요. 그 서북청년단이 결국은 지금의 이북오도총이 됐고 그 뿌리가 이제 자유청년연맹이 된 건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저는 더더덜도 말고 정강원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항상 그거였어요. 탈북민 전투원들, 탈북민 투사들을 케어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상학 대표는 제가 이제 100% 개런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따위가 무섭지가 않거든요. 저는 문재인이 그냥 빨갱이에요. 문재인 임종석이는 빨갱이고 쉽게 말해서 80년대 젊었을 때의 세계관이 형성됐을 때 막스주의, 레닌주의를 배우면 그게 로망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체사상까지 딱 배우면 뭐가 되느냐? 그거는 판타지가 되는 거예요. 판타지. 지금 그 저자들은 저는 판타지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냥 걔네들은. 저 사상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러니 저는 정강원 목사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굉장히 좀 영적으로 내가 느껴지고 박상학 대표를 통해서 아까 그 북한정보원 팀장으로 딴 거 없습니다. 조국 통일 탈북민들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 지금 저 정성산 감독님하고 강철한 대표님 말을 요약을 해보면은 김정은 정권 그 자체도 이제 거의 끝물에 이르렀다. 그 자체가 위태롭다, 아프다 이런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잠깐 마무리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역학적을 보면 위해민주주의라고 하는 4년에 한 번씩 총선을 해야 되고 5년에 한 번씩 대선을 해야 되고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로는요.
통일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대통령 연임 제한 모를라.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구도로 본다면 통일은 요원해 안 돼요. 그걸 북한이 너무 잘 알아요. 통전부가. 그래서 좌우가 바뀔 때마다 걔네들이 양면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실은 제가 그 강철환 대표한테는 며칠 전에 전화로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에 남포항으로 북한의 북경에 있는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그 공안이죠. 공안 시위 진압 특수부대 2개 중대가 들어왔어요. 남포항으로.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올해 1월 달에 공식적으로 평양시 시위 진압 헬기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가끔씩 헬기가 떠요. 고사기관총을 양쪽에 딱 달아놓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7월 7일 날 이제부터 평양시 내에 평양시 주변에서 공권력 그러니까 이제 인민보안성이나 위수사령부나 호위총국이 대들면 그걸 무조건 반란으로 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북한을 뭘 못 보고 있냐면 지금 김정은이를 위시하고 있는 8명이 있어요. 8명. 그 8명 제가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그 8명 중에 나이가 많은 애는 2명이에요. 그것도 김정은이는 37이거든요. 40살 정도 되는 놈이 2놈. 나머지는 김정은보다 다 아래예요. 그 8명이 8명이 시크릿 멤버다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조영원이나 리병철이나 또 뭐 그 김 누구야 다 핫바지들이야 다. 자, 북한 내부를 그만 보면 뭐냐? 돈을 봐야 돼요. 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장악하고 있다? 화교가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원유 그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장성택을 딱 친 것도 사실은 최령의 집안이 다 중국이거든요. 최령의 지금 친척들 최령에는 중국의 친척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걔네 사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엠바고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김정은 김여정이를 최종적으로 핸들링하는 거는 중국 자본이구나. 자, 그렇다면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뭐지? 김정은 김여정이가 잘못되었을 때 최령이나 친중파가 평양을 확 먹어버릴까 봐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핵 문제는 두 번째예요. 핵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북한의 정치 상황과 중국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없어요. 저는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좀 해석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거를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상당히 그 어려운 변수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대한민국을 통일해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 때 정말로 그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뭐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저 박상학 대표가 그 김책공대 출신인데 김책공대가 그 북한에서 제일 좋은 공과대학입니다. 김일성 대학교 공과대학하고 김책공대 2개가 그 쌍벽을 이루는 학교고 저희가 그 북한 핵개발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김책공대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아주 머리 좋은 친구들이 그 소련에 있는 드부나 연구소 가가지고 핵폭탄 만드는 기술 배워오고 그 사람들이 다 김책공대 거기 교수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뭐 아까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김책공대를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 앞으로 한 30여 분 남아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북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거기 부연할 거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 뭐 어려운데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이 한반도에 문제 없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 마련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뭐 이제 얘기를 또
하도록 하죠. 그 강 대표 또 우리 정 감독 두 분이 너무 북한에 대해서 속속들이하게 얘기하니까 전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대북 정책,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미국의 대북 정책도요, 모든 게 지금 북한의 핵에 꽂혀 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은 실은 80년대 초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걸 왜 충격받았냐면 제가 북한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핵물리학부 그 공부하는 애들한테서 이게 이 친구들한테서 들었는데 그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핵을 가지려고 했다. 그때 벌써 그게 들었거든요. 남한에서 먼저 핵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의적인 수단으로 한다. 말은 그랬죠. 근데 지금 나중에 와 보니까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한 것만 사실이었거든요. 더욱이 이제 북한이 왜 저게 핵을 마지막까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지금 손자 김정은이까지 죽기 살기로 저거 움켜쥐고 있냐면요. 외형상으로 국제 뭐 정치 역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꼴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한 신뢰는 인구도 2배. 경제력은요 100배 이상 되거든요. 금년에 우리 무역 아마 6천억 내지 6,3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100분의 1 63억 달러도 안 되고요. 예. 그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가지고 하느냐? 그 재래식 무기 같은 건 우리 그 K2 흡표전차 같은 거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북한이 여기는 그 인민이 낙원이고 수령복 있는 나라라고 뭐 최고존의 묘토가 하는데 단순한 신뢰로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좋은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갔습니까? 여기는 미제 시민지고 인간의 생적이 불무질하는데 죽기 살기로 3만 5천 명이 탈북자들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체제 경쟁이 끝났고 뭐 이렇게 북한은 별 볼 곳이 없다.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 김정은의 또 방송에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해갖고요. 김정은의 지금 현대판 핵 노예로 이제 전략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하나원에요. 그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통일부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제일 이 정보 나가면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2011년에 탈북자들이 2,960명이 왔습니다. 3,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10년 지나서 지금 올해 지금 몇 명 오신지 압니까? 24명이 있습니다. 하나원에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 그건 남자들만 여성분들만 있는 하나원에 여성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남자분들이 계시는 도저히 남자 한 명이고요. 이 문재인 정권이 작년에 탈북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은 일이죠. 탈북 청년 둘을 눈을 싸매기고 백주 대낮에 북한에 보냈습니다. 2달 동안 전국을 끌고 다니면서 국가법 보위부 사회 우리만의 경찰이죠. 거기서 전국 주민들에게 선동을 했죠. 봐라 이 자들이 우리 김정은 뭐 원수님이라 해야 되나 악당이라고 해야 되나 악당이지. 김정은 악마가 남조선 기레들에게 호령질하니까 조국을 배반한 인간 쓰레기를 둘이 다시 끌어와 가지고 남조선에 가면은 저렇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 또 핑계 되겠죠. 공상단 바이러스 같고 우한 폐렴 같고 지금 국민을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금 현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묻히는데 아니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잘 오기 힘들고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나게 자유세계로 들어오는 사람 탈북민들 수가 급감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김정은 수령 세습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과 또 자유세계로 가는 우리 탈북민들의 길을
총칼로 막았고 거기에 또 공조해서 목숨 걸고 우리 조국을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을 눈 싸매보는 이거는 이 자를 뭐라 해야 되나? 역도 같은 놈. 어째 우리 탈북민은 이스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여기 와서도 우리 공부를 대한민국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저도 여기 와서 공부했지만은 저는 가장 훌륭한 이스만 대통령, 북진 자유통일, 박정희 대통령, 성공통일, 그 위에 87년 체제 이후에 나온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평화적 통일. 당연히 평화적 통일은 해야죠. 우리가 지금 탈북민들 여기 와갖고 분노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우리 강철한 대표도 있고 이거 정 감독도 20년 가까이 2천만 북한 동포의 자유 해방을 위해서 가장 지금 헌신하고 여태까지 모든 그런 이게 꿋꿋이 견뎌갖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은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강철한 대표도 압록강 건너갈 때도 그랬고요. 정선상 감독도 두만강을 건너갈 때도 그랬거든요. 왜 우리 자유세계에 가면 단 한 번이라도 부모 형제들에게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가르쳤던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간이 생지옥이다. 그러면 우리 한 번 가면 단 한 번이라도 사실과 진실을 편지라도 써서 말해주겠다. 내 부모 형제들에게. 정말로 내가 남조선에 갔더니 미국의 식민지이고 인간의 생지옥이냐? 아니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요 새빨간 위선자 거짓말쟁이들이냐? 한 번이라도 편지 쓰겠다는 게 그게 우리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이고 김성민, 강철한, 정성산이 보내는 대북 방송이고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막고 그것도 그 시건방진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더듬어 공산당이에요, 이것들이. 이런 지자에서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특히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김성민 대표, 여기 또 강철한, 정성상 감독 이런 분들 이 도저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때는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기만 하면 헛꿈 꾸고 일어나면요. 야, 이게 평양인가 서울인가 헷갈립니다, 이게. 예.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근데 두 분은 너무 북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정권이 간첩 정권, 빨갱이 정권이 간첩을 잡았대. 희한한 뉴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무슨 한국 대학생 진보연대 대진연이라고. 그 3년 전에 대진연 애들이 뭐라고 했는가? 박상학 대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온데 전주 때 찌라시 붙이고 이 정권이 그거 잡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해. 지금 3년 만에 걔들을 또 잡아연 간첩이라고. 간첩의 최고의 피해자 우리를 지금 법정에 세우고 뭐 깜빵인지 근입 호텔에 보내려가고요. 김정은은 또 우리 여기 또 강 대표도 그렇고 지금 딱 경찰 경호 다 받고 있는데 뭐 그것도 경호도 아니죠. 지금은 특별 감시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메시지 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자유 해방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게 우리 또 사명과 의무고 양심이니까요. 엄청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요. 우리 탈북자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연 인연 지원이 없다 보니까요. 또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데 우리 국민이 관심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또 뭐야 있냐면은 우리 그 정교조를 비롯한 이런 이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이상한 인연 교육 해갖고요. 지금은 통일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단 고착부고 분열부고 역적부입니다. 걔들은.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도 리얼비트인가 무슨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저도 실망인데 국민이 74%, 75%인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 10대, 20대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러면 이게 손수무책으로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다행히 그렇게 잘 나간다는 국민이 힘인지 국민이 짐인지 그 당의 정강 정책을 봐도요. 도저히 우리 탈북민들이 그 당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현명당 정강훈 목사님께서 당의 정강 정책에서도 그것도 두 번째로 북한 2,500만 동포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북한 정보원을 만들어서 김정은 세습 독재를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엄청난 슬로건 이제 것이고 우리 또 이 탈북 인권 단체라든가 또 우리 강철한 대표, 이정승상 감독 이런 분들 대해서 기대가 많으시고요. 국민현명당에서 또 정말 우리 여러 개의 당, 몇십 개의 대한민국에 이제 정당이 존재하는데 그 당에서 유일하게 김정은 정권 붕괴와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북한 정보원이든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행동하겠다. 이 메시지만 해도 김정은이가 들으면 와들짝 놀란 일이죠. 예. 국민현명당에서 또 우리 이게 이중근 교수님도 옆에서 계속 우리 탈북자들을 격려하고 계시지만요. 지금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안 하면요. 지금 몇 달 내로 안 하면은요. 저 자들이 더불어 공산당하고 문재인, 김정은, 조선노동당이 또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속여갔고요. 기어이 자빨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우리가 문재인, 김정은 계례 역도로 변질 타락한 저 정권을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국민현명당 두리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있는 애국 국민들이 뭉쳐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또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참 이게 북에서 올 때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오고 너무 가진 게 없어갖고요. 국민들께서 또 많은 성원과 지지해주고 강철한 TV도 적극 좀 이제 보시고 좋아요 정선산 감독님 좋아요도 많이 누르시고요. 그게 아주 여기 중요해요. 너아라 TV도 다 당연하고요. 또 정선산 감독은 한 40만씩 되니까 여긴 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강철한 대표 쪽에 조금 더 아니 봐주시고요. 우리 이충훈 박사님도 깨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한 분이 좀 더 있습니다. 북에서 3만 5천 명 분들이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솔직히 왔습니다. 99.9%는 좀 더 나은 삶,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예. 다시 말하면 여기 한국 우리 서울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성공적인 경제 정착을 위해서 왔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3D 업종에서도 요즘 잘 받아 안 줍니다. 중국 조선족은 받는데 탈북자라면 잘 안 받는답니다. 예. 이런 나라, 이런 정권, 이런 유권자들 갖고는 도저히 통일이란 통짜를 올리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임종석, 하긴 박지원이 간첩보다 더한 놈이 국정원장 하니까 이젠 갈 때까지 간 정권, 다시는 우리 국민이 체험하지 말아야 될 이런 정권, 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김정은 정권이 붕괴보다는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서서 이 자유의 힘으로 DMZ 너머로 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다. 자유의 파도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의 힘으로 2천만 북한 인민을 수령 독재로부터 해방해야겠다. 그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자유 통일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 슬로건을 제 당 강령의 두 번째로 그것이 우리 국민현명당 모든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국민현명당의 리더이신 정강훈 목사님,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시면서도 우리 국민이 지금 훌륭한 위대한 리더십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우리 싸우는 탈북 동지들,
여기 좀 앉아 계시지만은 정성산, 강철한, 김성민 이런 분들, 이런 탈북 인권 단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도움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분명히 이 야만의 김정은 야만과 문재인 김정의 계례로 전락한 이 역적 집단들을 쓸어버리는 국민혁명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야, 고저 빡세고만 기래. 고저 아주 국회의원 나가면 내가 그만 기래. 너무 세게 했나? 아니 우리 저 속이다 고저 뻥 뚫린다 야. 우리 박상학 대표께서 참 그 절절한 마음을 표시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이 저는 뭐 우리 목사님하고 옆에서 이제 그 뭐 저는 뭐 목사님하고 정치적으로 사상이 같다를 떠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의 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하는 일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 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도 죽을 뻔한 나라를 이렇게 몇 번이나 살려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그 많은 학자들이 예언하듯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박상학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탈북자를 이렇게 참 비하하고 그리고 이 중국 교포들은 중국 조선족들은 다 취직을 시키면서도 탈북자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교육의 결과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그 통일을 하겠다는 것도 좀 놀라운 그런 정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이제 바로잡을 겁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 뭐 작고하신 학자지만은 이명영 교수님이라는 그 김일성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제일 그 탁월한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끝났다. 뭐 모든 면에서 봐서 대한민국이 이겼는데 그 이긴 나라 국민들이 진 나라의 사상에 매달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모순은 그냥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혁명이래야지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희들은 이 모순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그 엘리트들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역군들이 될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북한 가가지고 북한이 자유민주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가서 이식시키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북한 사람들을 그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한 3만 5천 명 이 분들이 전부 그 통일의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 우리는 그냥 학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통일 강대국으로 나가자.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그 쪼개진 나라로 뭐 이거 완전히 뭐라 그러니까 북한 말로 반편이죠. 반편. 이 반편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의 일꾼, 통일의 역군으로 이렇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정 감독이라든가 강 대표님이 전달하는 북한의 소식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적을 알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책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추상적인 이야기는 제가 그 요즘 탈북 여성들 유튜브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무조건. 추상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한 달에 유튜브로 300에서 500을 벌지 못하면서 북한 인권 이야기하지 마. 통일 이야기하지 마. 그건 낭비야 낭비. 너희 가족도 챙기지 못하면서 통일, 인권, 통일맘 이런 거 하지 마.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뭐 공식적인 거는 아마 이 자리가 처음일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식 계약을 맺은 거는 한 6년 전이에요. 2018년쯤, 17년쯤에 영국의 AAG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국의 노스차일드 펀드 그룹인데 투자금융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에 2017년도에 최초로 이제 투자 회사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인천도시공사하고 인천 LH 영종사업본부, 인천의 국공유지를 문화 관광 콘텐츠를 넣어줘서 이 공시지가를 좀 올리고 민간 기업에게 판매해주는 용도 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 직업은. 그래서 제가 이걸로 돈도 꽤 벌었어요. 뭐 좀 짜긴 하지만. 왜? 영화 감독, 뮤지컬 감독 하다가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입찰로 들어간 거니까 저는 입찰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 국토개발 2차 7기능 계획인가 3차 7기능 계획 딱 그거 보고 나서 포스코 박태준 회장 딱 보고 나서 아하 위대하구나 이거 통일 모델로 써야 되겠다 롤로 써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영국의 투자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냈을 때 제가 뭘 제안을 했느냐. 이건 이제 현실이에요. 북한의 6대 고속도로 연구 영료관, 북한의 주요 항만 연구 영료관, 순안 비행장, 길주 비행장, 원산 비행장, 삼지연 비행장, 신의주 비행장 연구 영료관 총 8가지를 평양의 북한에 대한 연구 영료관을 영국의 AAG 투자회사에서 영료관을 좀 띄워주십시오.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이게 컨펌이 났어요. 컨펌이. 그래서 영국에서 저한테 대만 건설사, 그 다음에 호주 건설사, 일본 건설사, 미국 건설사, 그 다음에 영국에서 준 거니까 영국, 그 다음에 그래서 총 6개 국가의 컨소시엄을 맺게 해줬어요, 저한테. 최초로 제가 민간으로서 자그만치 몇 조예요, 몇 조, 한국도로로. 그거를 내가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MOU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확약소까지 오면 MOC가 왔으니까 이거를 온 거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 대신 우리 영국 회사에게 강화도를 아예 통일 준비 특별도로 만들어서 강화도에 탈북민 음식 백화점 또 북한 군 서바이벌 테마파크 이걸 할 테니 강화도에다가 한 3,000세대 아파트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딴 거 없어요. 그냥 돈입니다, 돈. 돈이 있어야 탈북민들도 먹고 살 수 있고 우선 저는 탈북민들 일자리 창출 이 탈북민들과 한국 분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고요. 또 드라마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회가 좋은 게 뭐냐? 정당 한 국장급 정도 되면 상당한 고위거든요. 얘네들 탈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거야. 그래서 닥쳐 탈출을 왜? 그냥 노조 구간에 있으면서 땅 많이 사놔. 땅 많이 사놓고 기다려. 즉 한국의 정치 구도와 한국의 상황으로는 통일돼도 중국에 먹힐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 북한의 모든 자본의 가장 큰 돈주의 꼭지점은 누구다? 화교예요. 화교.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 북한의 정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A, B, C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혁명당 또 북한 정보원의 우리 박상학 대표가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돈만 있으면 정말 속된 말로요. 제가 얼마 전에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 자료를 봤는데 우리 말하면 이제 국정원이죠. 국가 보위성. 이 미친 놈들이 별 자료까지 다 줘. 야, 난 놀랬어요. 난 그거 보고 내가. 그래서 형 이거 얼마 줬어? 했더니 지금은 외상으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야, 난 놀랬어요. 그게 대한민국 국정원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게 그만큼
휴민트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탈북자 구출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사촌들 찾으려고 조선족 통하고 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그냥 뭐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결과로 보여주셨죠. 면류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인 건 분명한데 또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이 북한 남북 분단되기 전에 북한 지역에 2,300개의 예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팩트 아닙니까? 그 검은 유령의 마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기독교.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싸움은 분명합니다. 그냥 동방의 예루살렘 영적 종교 전쟁이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러한 종교 전쟁에 얼마 전에 7월 며칠이야? 7월 12일 날 니케이 아시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은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절대 아니다. 문재인이는 중국 공산당형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정확하게 본 거거든요. 저 문재인이나 이 임정석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막스주의 주사파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저건 버리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와중에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투쟁가 전략가 액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뭐 3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목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무서운지 난 당체 감을 못 잡겠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딱 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샤머니즘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일루미나티나 이런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반사이비는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딱 보신 게 정확한 거예요. 이제 뭐냐? 딴 거 없어요. 박상학 대표 지원해줘서 북한의 내부 애들 그냥 불 좀 지르게 하고 동상 까게 하고 그러면 됩니다. 왜냐?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해요. 동영상 찍어올 수 있어? 찍었어요. 요즘 북한이요 스마트폰 기가 막혀요. 난 놀랬어. 중국 화질이 우리 거 거의 우리 거 삼성보다 조금 낫지만 일반 TV에 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 중요한 건 액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참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 그 강 대표님도 뭐 결론적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좋아하지만 평화적으로 통일된 나라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에 의한 그 무력 통일이었고 굳이 평화 통일을 논한다면 이제 독일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독일은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뭘 했냐? 독일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렇지. 그리고 동독의 그 정보기관 공산당과는 항상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동독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했지 공산당에는 일전 한 푼 들어갈 수 없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했냐면 그 서독의 방송, 라디오 이런 그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동독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정보기관이 이걸 포기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동독에 사는 동독 인민들이 서독의 문화와 서독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누가 공산당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통일로 가는 평화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은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그럼 뭘로 통일할 거냐? 응? 그리고 우리 박상학 대표와 저나 우리가 왜 이거 삐라를 북한에 보내냐? 저도 여독 수용소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담긴 삐라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왜 여독 수용소에 이걸 삐라를 보내냐? 우리는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격리된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희망을 또 꾼을 이제 잡게 된 거거든요. 자, 삐라 한 장이 뭐가 대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보가 극단적으로 막힌 북한 땅에서
자, 김정은이 지금 기품자가 몇 명이고 얼마나 추잡하게 살고 있고 이런 사생활을 한 장 다 떨구잖아요. 그걸 바라본 인민군 병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응? 그러면 자, 이런 강력한 진실의 무기, 이거를 대한민국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거를 끊어가지고 포기했고, 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거를 완강하게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 좌파 정부 10년 동안 구역량 받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불법화 시켰습니다. 그럼 입은 평화 통일인데 행동은 반평화 통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 북한 인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려가지고 그 인민과 인민군대가 김정은 정권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다 만드는 게 평화인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김정은 정권의 야만 통치 행위를 도와주려고 지금 온갖 발악을 다 하는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정원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 보십시오. 김정은에게 사치품을 보내는 거를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 그 사치품이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피와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피와 눈물을 쥐어짜가지고 김씨 왕조가 허위호식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그 피와 땀을 짜가지고 허위호식하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뼛속까지 썩어 빠진 그 타락한 자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국정원 직원들이 아무리 뛰어난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알건대는 대북 공작을 다 포기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국가로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선다고 해도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정보기관인데 지금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의 대연락부가 지금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보 싸움에서 정보력에서 정보 비용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몇 배가 더 넘습니다. 정보전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쓰는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북한 보위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그거 있어요. 누가 전해주겠습니까? 다 돈으로 다 빨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민간 정보, 북한 정보원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의 돈으로 그리고 국정원이 포기한 탈북자 휴민트를 우리가 복원해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임진왜란 때 보게 되면 자, 선조는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과 3,000명의 전라 자수군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지켰어요. 예? 불과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예? 자, 정권이 지금 북한 인민들을 버리고 대통령이 버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민간이 정말 300만, 1,000만에 지금 모여가지고 진짜 강력한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정권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정원이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포기한 이런 그 민간 정보 사업을 강력하게 우리가 할 때가 왔다. 진짜로 우리가 자유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아주 뭐 훌륭한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좋은 정보를 오늘 많이 전달해 주셨는지를 스스로가 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우리가 두 번째 과제 12대 정책 중에서 2대 정책인데 한반도의 그 현상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로 가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지금 저 사악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현실을 우리가 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바대로 이렇게 그 북한에서 오신 정말 그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든지 뭐 국민 수천만 모두가 다 국제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훌륭한 리더들이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건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통일, 자유통일을 이끄는 그런 견인차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사회를 대신 봤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을 우리
이 두 번째 정책을 구현하는 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학 대표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가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혁신과 개혁은 있을 수 있어도 혁명은 없습니다. 왜냐? 혁명 그 자체는 그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또 다른 그 어떤 체제를 만드는 건데요. 오죽하면은 우리 지구촌에 이제 가장 국민들이 살기 좋고 이 국민 개인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는 자유민주 체제밖에 없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체제 또 12경제대국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하려고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민혁명당을 위해서. 오죽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혁명을 해야 될 당연히 해야죠. 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양 정권이 혁명의 대상이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혁명당의 그런 12대 정책은 꼭 머지않아 우리 당원들,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들하고 더불어 우리 또 3만 5천 명 탈북민들도 여기에 합세해 갔고요. 적극 우리 탈북민들이 국민혁명당의 정강 정책에 받들어서 우리 탈북민들도 지금 당은 있습니다. 남북통일당.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북통일당보다도 정강 정책이 더 좋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혁명뿐만 아니라 2천만 북한 동포를 수령의 독재 폭정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모두 빼앗긴 2천만 북한 인민을 해방하는 그런 국민혁명당으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 특히 정강정책, 두 번째 정강정책에 우리 탈북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탈북 청년 리더들인 강철한 대표, 정성산 감독, 여기 지금 참여 못했지만 김성민 대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혁명당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국민혁명당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 1,000만 명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